근데 그때 장상호 선생님이 그 교육 부분을 내재 교육이 아닌 쪽으로 기술한 게 아니에요. 그 보면 분명히 교육은 교육대로 그 내재율에 맞게 전개가 되는데 그 방향이 세속계본이거나 수도계본이 그런 식으로도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세 가지 가치가 공존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다는 식의 기술이 되어 있는 걸로 나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도 교육이라고 해서 아까 왜곡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곡된 게 아니라 그 본의가 그리 된 것뿐이지. 그리고 외도 교육, 공덕 교육을 글쎄 어떤 가치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나쁘다라고 이제 얘기하기 쉽지만 장성 선생님 가치관에서는 그렇지도 않아요. 잘 산다는 의미 속에는 세속적으로 잘 산다는 것도 있고 수도교육으로 잘 산다는 것도 있고 교육적으로 잘 사는 거 다 포함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육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볼 때 교육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것을 조금 깎아내리거나 폄하하는 것뿐이지 왜곡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무가치하다든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육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뿐이지. 그러니까 이때 조금 외도 교육과 공덕 교육, 내재 교육이 그 교육의 양태가 그렇다고 해서 그 양상 자체가 교육이 아니다. 이렇게 그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면 뭐 참교육이다, 뭐 무슨 진정한 교육이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모순이다라고 이제 그건 교육 자체가 예를 들면 아닌 건데 뭐 교육이라고 한다라는 점에서 잘못됐다고 하셨었는데 근데 이미 이제 저도 계속 이해를 한 바는 이미 선생님께서 나름의 교육관을 갖추고 나신 후에는 이제 다른 영역의 본의가 되는 어떤 교육을 양태에 천해서 말할 수 있다고 그런 취지에서 도입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내용이 사실 저희 세미나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고 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현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 계속 그거에 대한 사례를 좀 떠올려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이제 상고에서 조년을 하는데 그게 어떤 교육의 놀이로 가는 게 아니라 조년을 해서 그 품위를 그냥 좀 성급하게 예를 들면은 쫓는다거나 아니면 조년을 하는데 어떤 뭐 세속적인 가치를 위한 조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공덕교육이나 외도교육의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본의가 달라지면 내재율에 충실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봤고요. 그러니까 그 외도 교육은 세속계 내에서의 어떠한 여러 가지 양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속에도 교육적인 양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양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그 외도 교육이라고 봤거든요. 예를 선생님 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보면 뭐 사법 시험을 공부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가 나한테 가르쳐주는 제사와 스승사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갑과 을로 만났지만은 이 속에서 그 가치는 사법 시험 합격이라는 게 있지만은 이 속에 교육적 내재율을 지켜가면서 정말 스승과 제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다. 그럼 저는 요 예를 외도 교육을 전 봤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그거를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치, 경제, 사회라는 게 그런 맥락이 아니라 약간 좀 말 그대로 정치는 뭐 순수한 거의 권력 게임 같은 그런 맥락이고 뭐 경제는 진짜 뭐 돈과 관련된 그런 약간 좀 퓨어한 순수한 의미에서의 그런 걸 나타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번에 이제 들더라고요. 이 세미나를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그때 이 정치를 가지고 하는 이 정치와 관련된 교육이라는 게 과연 진짜 성립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어떤 정치인들이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어떤 그러니까 그 교류가 교육적인 내재율을 지켜간다면은 지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본의로 삼고 있는 게 정치이지만 이 속은 교육적인 양상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저는 외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내재 교육이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 자체만 보면
내재 교육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교육적 내재율을 지켰다면. 그러나 그게 다른 거와 다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뭐 의도라든지 지향하는 바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게 되면 그거는 내재 교육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거는 외재 교육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 양상 우리 다음에 또 그래, 얘기합시다. 나도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아. 요거 그러니까 네 개념화 뒤에 보니까 저기 있어요. 어떻게 봐서는 상혁이가 얘기하는 것도 저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도계본이나 세속계본으로 하다 보면 교육의 내재율에 조금 저해되는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은 교육이다. 이러면 이제 그게 이제 외도 교육 뭐 이렇게 된다는 건데 양태 차원에서. 양태니까. 그러니까 양상은 이론적으로 교육만 논의할 때 쓰는 정말 이론적으로 정련된 이제 교육에 대한 진술이고요. 네. 양태는 다원적으로 다른 세계랑 다 같이 얽혀서 진행되는 프랙티스, 다원적 프랙티스로서의 교육을 얘기하시고자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외도적이지만 다른 세계 본이지만 여전히 교육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는. 그렇게 교육을 쓰시겠다 한다는 건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때 그러면 그 다른 세계 본의로 진행된다는 실제로서의 교육이라는 게 여전히 교육인가? 교육이라고 하시면 교육이어야겠죠. 그 생각했던 게 이제 기능주의 교육과의 차이를 두는데 예를 들면 기능주의 교육에서는 어떤 교육 아닌 것이 목적이 되되 교육이 한정되지 않는 그럼. 거라면 그러니까 외도 교육이나 공덕 교육은 다른 것이 목적이 돼 교육이 한정이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알고 나서도 여전히 그 용어를 다시 봤을 때도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다시 양태 개념을 도입을 하셔서 여전히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제가 아까 한 발언을 내가 지금 약간 좀 유예시켜 놓을게요. 왜냐면 제 말을 너무 좀 강했기 때문에 아니야. 아니 왜냐면 내 자신이 수정을 할 필요를 느껴서 그래요. 그래. 가령 외도교육과 공덕교육과 내재교육에서 특히 외도교육, 공덕교육의 그 교육 부분이 교육의 내재교육으로서의 양상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것은 조금 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양상면에서는 그러할지라도 적어도 양태면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의 충돌을 감안 안 한 발언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조금 나도 그래서 생각해 볼 텐데 일단은 그 부분은 안 들은 걸로. 그리고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하는 거는 우리가 아직도 본이 장상훈 스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건지 선생님도 그냥 도입한 개념이신지 모르겠는데 본이화한다는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장상훈 스님이 처음 그 본의를 도입하셨을 때는 교육학은 교육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이 다원적인데 그 다양한 세계들이 스위치될 수 있는데 어느 경우는 오리로 보이고 어느 경우는 토끼로 보이는 중에 하나를 우리가 딱 본의로 해서 보고 그게 교육으로 드러나는 거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해서 꼭 탐구 대상을 이거 저거로 바꾸는 것 같은 거로 본의라는 말을 쓰기도 하시는데 실제로 다원적인 세계에서도 얘기하실 때는 삶에서 지향하는 가치, 참여, 실현하는 내재율 이런 것들 그 실천에서의 또 본의를 얘기하시기도 하고 해서 우리 지금 이 논의가 약간 어려운 게 본의라는 거 자체를 규정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아서 좀 열어두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선생님 다 하시고 나면 우리가 재미가 없잖아. 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오전에 슈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나와는 멀티플레이어트 얘기를. 저도 호기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세계 변화를 하는데 그게 쇼킹한 그 체험,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제가. 그런 식의 전환이 선생님 말하는 정말 우리가 교육에 참여했다가 뭐 경제에 참여했다가 할 때 그런 본의의 전환 같은 건지 아닌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그냥 거기 일상생활 세계라는 것도 던져져 있고 그게 그렇긴 해요. 맞고 선생님도 그것을 의식하는데 선생님은 어쨌든 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할 때는 학문적인 이해를 추구하시니까 실천인이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충분히 그것을 감안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점을 세워 나갈 때 주로 판정하는 얘기시겠죠. 되게
흥미로웠던 예시가 사실 도둑질 관련해서 거기에 외도 교육의 양태를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내가 학생들이 도둑질도 교육의 소재인가요? 라고 물으면 아 소재. 응. 그럼 또 다른 얘기가. 저도 2년 전에 그 질문을 들었는데 저는 그 경우는 사실 교육 본위로 그 상황을 보면 도둑질이라고 규정할 게 하나도 없다. 그건 사실 법적으로 진입해서 그 사태를 옆에서 규정하면 도둑질을 교육의 사재로 삼는다라고 말한 건 범주착오다라고 사실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렇게 싹 주머니에 넣어서 누군가 모르게 뭔가를 싹 꺼내는 그걸 수도계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런 거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거기에 참여해서 다양한 인간성이 실현이 되고 그 위계가 향상이 되고 한 속성을 가진 어떤 세계가 있고 그걸 소재 삼아 가르치고 배우냐라고 물어서 성립하는 거지. 옆에서 볼 때 도둑질 그거는 이제 근데 그 이제 옆에서 법적으로 다원적으로 쳐다보는 상황 그건 도둑 옆에 주머니 이렇게 빼서 남의 걸 강탈하는 상황이면 이제 도둑질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도둑질도 교육의 소재가 되나요라는 말은 두세 개를 이제 혼동시킨 거고 범주착오로 범주 혼용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수도계라는 뭐 도계라고 도계라고 해야 될지 스틸계 뭐라고 해야 될지 근데 그 계가 성립한다면 그 교육의 소재가 되냐라고 해서 그거는 사실은 그 해부하는 거요. 그걸 옆에 보고 시체 뜯기를 교육의 소재로 삼을 수 있나요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상태다. 사실은 그걸 이렇게 정교하게 자르고 하면은 그 의술이라고 부르면 해부 능력, 학문적인 것보다는 또 다른 어떤 해부 실제 어디에 능력을 썼냐가 그러니까 그 맥락이 수도계 하나로 규정하고 그걸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지 시체를 뭐 이렇게 막 자르고 하는 거를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도 교육의 소재가 되나요라고 물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라. 그 품위 수독의 품위를 생각할 때 계속 이제 오묘한 게 다양한 맥락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행동과 대비되는 것도 있고 또 그 뿌리에는 뭐 아랫대 뿌리, 덕의 뿌리도 있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인상 있었던 게 이제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것과 사회에 적응하는 거의 차이를 수도계와 교육계로 그러니까 수도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조건 다 수도계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 그 아랫대를 추구하고 참여하면 인간성이 더 높은 수준으로 보양될 수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잃어버린 수도계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모든 교과가 수도계다 이것도 절대로 아닌 것 같고요. 모든 실천 영역이 수도계이다 이렇게 절대로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교육의 소재로 등장하는 게 굉장히 엄격해지겠죠. 다양해지기도 하겠지만. 제 질문은 그 아까 선생님께 드렸던 질문은 이제 메타적인 인식의 어려움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메타 교육에서 이제 교육의 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소재로서 교육도 일종의 수도계가 된다는 부분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갈 때 이제 혼란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하셔서 그게 좀 이해는 됐는데 그게 아까 교육적 인식론에도 좀 그 대비가 된다는 게 그러니까 학문이 하는데 교육을 어떤 수단으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학문의 방법론들이 쭉 있잖아요. 실증주의에서부터 뭐 개념분석, 현상학, 해석학, 구조주의 쭉 연집법 오는데 근데 방법이라는 게 또 이제 어떤 그 서술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축구 방법이나 농구 방법 같이 방법이라는 말이 꼭 수단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거에 이제 내재성을 담보하는 그런 거다. 예를 들면 축구하는 방법이랄 때 그 방법은 축구에 이제 내재성을 갖는 거고 그렇듯이 학문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학문의 어떤 내재성을 가져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사고가 되면 그럼 학문의 방법으로서 교육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그 메타 교육에서 수도계랑 교육계가 중첩되는 것 같이 어떤 메타적인 차원에서 약간 혼란이 저한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세미나 진도가 9장, 10장이 또 남아가지고 또 이제 아까 그 메타 수도계라는 말을 썼는데 말은 뭐 수도계를 수도한다는 말로 평범하게 써서는 그게 뜻이 뭐 일상으로는 번역이 되지만 사실 장범생 이론 개념에서는 뜻이 파악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품위를 품위한다. 아니 그 수도가 동적 수도계는 뭐라고 하나 교육계라는 것의 개입을 배제한 상태의 수도계지. 일단 그것 자체로 그러니까 메타 수도계라는 것은 메타라는 말씀은 그 자체를 소재로 해서 뭘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자체를 적용하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수도계 그런 수도계가 있어? 메타 수도계가? 그게 이제 개념상 조금 어려워. 그 교육학 탐구 재개념화에서 제가 그런 거를 봤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오래전 거긴 한데, 그러니까 길 위의 길이라든가, 그러니까 수도계가 어떤 길인데 그 위의 길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별한 종류의 수도계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탐구 재개념화의 부분에서. 특수한 수도계라고. 예. 특수한 의미의 수도계. 근데 이제 그때랑 또 이제 지금하고 또 선생님께서 많이 또 그 달라진 그러니까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용어를 새로 썼는데 그 용어가 꼭 필요한가? 내가 사실 거기다 썼었어요. 이 용어가 꼭 필요한가? 우리가 수도계로서의 교육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걸 이해하자는 거 아니에요. 교육계가 가진 수도계적인 속성을 이해하자는 말인데 꼭 메타 수도계라는 말을 굳이 써서 예. 할 필요가 있을까? 예, 안 하고도 이해가 충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용어는 조금 유예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 될지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박현정 선생님 그 질문 중에 그 공부거 제가 교육거에 관심 있게 논문 쓰고 해서 하나만 짚어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딴 건 더 공부하면 되는데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 중에 질문이라고 하고 처음에 나오는 교육원은 교육활동을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한 언어란 측면에서 타교육에서 부각되어야 할 언어활동인가라고 한 부분은 그냥 교육원은 교육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화맥이라고 부르는 게 그 언어의 컨텍스트를 이제 화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말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실제의 컨텍스트를 화맥이라고 하는데 교육의 맥락을 둔 언어를 우리가 교육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적어도 진행되고 있는 활동이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맥락에서 직접 전달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품위를 향상시키는 상고에 유관한 활동을 하고 이쪽에서는 하와에 유관된 활동을 할 때 교육 활동을 하는 속에서 진행되는 언어를 이제 우리가 교육어라고 부르고 있어서 그 메타 교육에서 특별히 부각되어야 한다는 측면은 메타 교육어라고 부를 만한 게 따로 있는데요. 그 메타 교육어는 또 본의가 되는 맥락, 화맥이 메타 교육 활동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의 상부를 상고하게 하고 하화를 하화하고 하화를 상고하거나 이런 메타 교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언어를 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질문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상고 활동을 향상시키는 질문이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메타 교육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냥 교육어는 1차적인 소재, 우리가 이제 1차 소재, 2차 소재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데 그냥 교육 아닌 것들이 소재가 돼서 진행되는 교육의 맥락에서 언어를 쓰는 것들. 를 이제 어떤 문제든지 교육어라고 상관없이 활동 소리에서 나오지. 그 속에 이제 보면은 그 소재계가 학문이 될 때 그 학문의 수도계적인 용어들도 같이 막 들어와서 이제 언어들이 진행이 돼요. 지금 말할 때 이제 교육학 같이 이제 가고 있지만 이렇게 쓰는 말이 전달이 아니라 그 자기 생각의 향상을 돕기 위해서 이거를 비고츠키 개념으로는 정신의 도구라고 하는데요. 촉진시켜 자기 품위를 자기 거로 만들게 하는데 언어를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자극시키고 그것들은 속에 들어가서 사실은 그 매개가 돼서 속에 자리를 잡고 결국엔 소멸돼서 없어지거든요. 품위 속에 미디에이티드 된 상태는 완전히 없어져서 자기 생각으로 바뀌는, 언어가 따로 돌지 않고 그렇게 된 게 이제 자기 정신 기능화 됐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언어를 매개로 쓰면서 그 품위가 자기 안에 다 형성이 되면 그 언어는 없어지는 거죠. 이제 도구처럼 쓰이고. 그렇게 쓰는 언어들, 그때 이제 수도계적인 용어들도 그래서 같이 담겨서 전달이 같이 되지. 그러니까 전달이 아니라 들어가지만, 작용을 하지만. 그래서 교육어가 있고 메타교육어는 교육어의 일종인데 쓰이는 부분이 메타교육의 목적으로 아니면 메타교육 맥락에서 쓰여서 그런 것 때문에 메타교육어, 교육어, 그 다음에 교육 맥락 구성어 이렇게 좀 제가 나눠보긴 했는데, 맥락 구성어는 교육 활동이 진행되는 데서 쓰이는 건 아닌데 교육에 진입하기 위해서 자 우리 뭘 가르치고 배워볼까 라든지 뭐 내가 너의 스승이 되어줄까 라든지, 그거는 교육 소재를 가지고 바로 교육하는 데서 쓰는 언어는 아니지만 여기 예로 든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의 언어들은 실제 교육어들이고요. 교육 진행어죠. 교육 활동어. 근데 자 우리 뭐 가지고 얘기해볼까 보면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렇게 맥락을 만드는 언어들이 있고요. 그래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지현 선생님 논문 봤어요? 눈물 봐야 되겠다. 근데 사실 논문 하나 좀 달라고. 아주 잘
가수 논문이고. 아니 뭐 아니 갖고 있어요. 내가 봐도 어렵더라 다시 봐도. 아 여기 있을 거야. 아 예. 관심. 나 그거 근래 진짜 말했지만 교육과 언어라는 교육과학사에서 계약한 지 지금 7년 된 것 같아. 큰일 났어. 근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근간 맞네. 근데 아니 조금 더 해서 써야 이렇게 내야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한없이 이게 바뀌면서 근데 언어는 사실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래. 작용하는 도구로 정신에 작용하는 도구로. 쌤이 세 가지가 논문에 다 예를 들자면 아, 이런 카테고리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내가 교육 아. 맥락 그거 안 구성어, 봐가지고. 교육 활동어, 멘탈 교육어 이렇게 해서 누가 그런 거 할 땐 진짜 고생해서 하거든요. 근데 네. 참 해놓고 나면 더덥더라고. 그 장 선생님이 개념 왜곡했어 말고 뭐라고 하시는데 저번에 국어교육 전공한다고 해서 논문 썼다고 하는데 그걸 그냥 용어를 확 다시 다 바꿔가지고 학교 사태에서 쓰는 말로 다 섞어서 쓰는 논문을 써서 내가 이론적 통증을. 그 살아있는데도 이런 일이 진행이 되니까 딴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실까 돌아가신 분들은 그렇긴 했었어요. 논문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 드릴게요. 네. 네. 또 여기만 주고 나머지 또 아 성공하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말 못 그러셨어요. 여분이 하여튼 있으면. 훌륭합니다. 있어요. 여기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제 그때. 네. 훌륭하십니다. 언제 떤 거예요? 그죠? 14일에 구장하고 20일에 10장하고요. 22일에 이제 한 장씩 하는구나. 아 근데 9장 10장은 다른 앞장들 2장 분량이라 의외라서. 따로 네 하고 네 평가가 많지. 평가 평가는 20명 질문이 네. 많아서. 하고 마지막 총 마무리로 또 한 번 더 여쭤서 네 그때는 분량을 반만 해야겠어요. 교수님 마지막에 되게 네, 힘들었어요. 선생님 힘들어가지고 오전에만 하든지. 어차피 그때는 네. 네 번이네. 아 이쪽 선생님 여기도 많이 저기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나 잘 너무 많이 됐다. 찍었나 봐. 근데 그 후로도 다른 거 뭐 교육어 이런 거 쓴 거 있으니까요. 드려요, 선생님. 아이 감사합니다. 네. 일어나서 이리 오세요. 아, 이거 왔나? 알았어요. 강한 정리.